이제 오늘 세미나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보컬의 발전이라는 얘기. 보컬의 발전, 이제 역사를 먼저 봐야 되는데, 한국은 옛날 시대에 어디서 노래를 불렀었을까요? 밭. 맞아요. 밭, 논밭. 일터에서 노래 불렀죠. 일터에서 노래 부르고, 또 시장. 그리고 그 안에 실내에서도 부르는 어떤 그런 집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대부분 다 실외 문화가 발달된 나라예요. 실외는 어때요? 엄청 시끄럽죠. 시장이니까 크게 불러야 돼요. 서편제에서 나오죠. 한국 사람들 배에다가 끈 묶어갖고 나무에 묶은 다음에 막 소리치고 폭포에서 막 소리 막 치고 그죠? 왜 그래요? 멀리 보내야 되니까. 소리를 멀리 보내서 시장 뒤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소리를 뱉어야 되니까 들리게 그래야 되니까 멀리 보낼 수 있는 소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어떤 발성, 공명 포인트가 발달된 나라예요. 그 시대에 여기는 서양권, 동양권이라고 했지만 일단 미국과 한국만 비교를 좀 해볼게요. 미국은 어땠을까? 똑같았을 거야. 흑인들, 지금 현대 음악은 기본적으로 재즈가 기반이니까 재즈는 흑인들의 음악이죠. 흑인들 옛날에 힙합 받고 할 때 논밭에서 한국보다 더 넓었거든요. 엄청 넓어. 저기 어디도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만 들릴 정도로 먼 데서 그런 데서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일하던 어떤 한 흑인 꼬맹이가 동네에 있는 술집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죠. 거기서 자기가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 대도시 상경을 합니다. 상경을 했을 때 클럽에 딱 오디션을 보고 딱 들어갔는데 앞에 뭐가 있어? 피아노에 딱 앉아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더니 입 앞에 뭐가 있어? 마이크. 그죠? 마이크가 있어. 음악적인 장비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엄청 멀리 보내는 거에 특화되어 있던 이 흑인 꼬맹이가 도시에 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노래를 부르는데 필요가 없는 거야. 큰 소리가. 그죠? 쬐끄맣게 딱 불렀더니 신세계야. 고음은 막 올라가고 너무 좋아. 근데 여기에서 한 개 더 뭐가 있어? 발음체계가 있어. 발음체계. 한국 사람들 딱 만나면 네, 식사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진성. 말. 여성분들은 약간 달라요. 여성분들은 약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대 모양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가성을 쓰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남자는 안녕하세요. 약간 진하게 말하죠. 근데 왜 흑인들은 어때요? What's up? What's up, man? 막 그래요. 엄청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일단 영어라는 발음 체계 자체가 이미 가성을 많이 쓰게 만드는 발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 꼬맹이가 마이크 앞에서 소리도 안 크게 불러도 되고 편하게 불렀더니 그 발음 체계랑 만나서 엄청나게 좋게 편하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았을 거예요. 뭔가 한국의 어떤 현대 음악을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시대적인 오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일제강점기 시대 때부터 현대 음악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게 발달돼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은 노예였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어떤 그런 한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감정과 발성이 발달된 나라고 미국은 감정과 편해졌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소리가 편해졌어. 노래 부르기가 편해졌어. 그럼 뭐 해야 돼? 디테일,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아져. 그래서 감정과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력, 디테일이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음악이 외국, 그 서양권, 그 편하게 부르는 어떤 서양권의 음악들이 한국에 점점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의 음악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은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정도까지만 해도 편안하게 노래를 약간 작게 편안하게 테크닉적으로 부르는 어떤 가수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어요. 대부분 다
크게 지르고 멀리 지르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자 굉장히 많이 쓰고 멀리 보내는 그런 발성들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멜론, 벅스, 소리바다, 엠넷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을 하면서 음악을 접해지기가 엄청나게 쉬워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 전에도 음악을 접하지 못했다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양권의 음악들을 따라가게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 한국 사람들이 외국 음악을, 서양 음악을 따라하면서 왜 나 안 되지? 왜 나 이렇게 어렵지?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부르는 거지?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그 마이크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 장르의 발전과 전문화된 음악이라고 해놨습니다. 일단 마이크가 일단 제일 중요한데, 사실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큰 소리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오늘 기초만 말씀드리는데, 기초가 가득 차지면 그 위는 본인의 색깔로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마이크가 있을 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그 어떤 전문화된 음악이란 요 구간에서 우리는 컨덴서 마이크가 뭐냐면 녹음용 마이크예요. 흔히들 이제 영상에서 보면 위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그 마이크는 감도가 굉장히 좋고 공간을 녹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이크예요. 그리고 이건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간을 녹음하고 공간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용도가 아니라 이 마이크 이 앞에 소리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이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로 녹음한 음원을 듣냐? 일반 음원에서 컨덴서 마이크로 녹음한 음원을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노래를 불러요. 굉장히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고, 공연에 딱 나왔을 때, 그리고 라이브를 할 때, 이 다이나믹 마이크다 보니까 컨덴서 마이크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볼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부르겠죠. 그래서 음원과 라이브가 조금 다른 거예요.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라이브를 불렀을 때 따라하는 거랑 음원을 듣고 따라하는 거랑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컨덴서 마이크에서는 작게 불러도 된다,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음반 작업을 해봤다거나 뭐 이런 어떤 작곡 프로그램, 녹음 프로그램들을 한 번 정도만 사용해 봤어도 바로 나오는 건데, 처음에는 편안하게 말하듯이, 아까도 저 노래 첫 도입부에서는 약간 편안하게 그냥 이젠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이렇게 그냥 불러요. 그리고 후렴구에서는 크게 불러요. 그럼 갭 차이가 좀 나죠. 왜냐면 일단은 볼륨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표현력, 리듬, 감정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럼 볼륨의 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후작업을 어떻게 해요? 그걸 밸런스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 밸런스를 딱 맞춰버렸을 때 작았던 소리를 키우고 너무 큰 소리는 조금 줄이고, 그죠? 작았던 소리가 커지면서 호흡 소리가 어떻게 돼요? 같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젠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이렇게 불러도 우리가 실제로 들었을 땐 이젠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는 커. 이 사람 호흡은 많이 풀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따라해? 지금 이렇게 호흡을 풀어버리는 걸로 따라하게 돼요. 우리는 굉장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앨범 후작업, 이 전문화된 음악, 이 어떤 엔지니어들이 편하게 불어, 감정에만 신경 써, 그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음악을 들으실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들으면 들려요. 도입부에 이 사람이 이 정도 소리를 내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힘이겠구나. 후렴구에서 이 정도 소리를 내려면 이 정도는 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음악의 발전과 왜 발전을 해서 우리가 어떤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전에 마이크라던가 아까 뭐 흑인, 꼬맹이라던가 그러면서 우리는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 거였죠? 편안하게.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성대 포인트란 대부분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느 정도 음역대에 갔을 때 그것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음역대까지밖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진성으로 사람이 낼 수 있는 음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남자는 이 옥타브, 라. 높은 사람은 더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쥐어짜서. 여자 같은 경우는 3옥타브? 이면 너무 높아서 잘못 썼어요. 3옥타브 5에서 9까지. 이거는 여성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가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는 라, 높게 잡아요. 사실 솔 정도가 가장 좋다. 낮은 사람은 미도 가세요. 높은 사람은 C까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내려진다는 아니에요. 대신에 어느 정도 평균치는 이렇다더라. 가성은 어때요? 가성은 막 그냥 열려있죠. 여기는 왜 이렇게 막 화살표를 막 그려놨냐면 이건 뭐 그냥 사람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디까지다가 아니라 그냥 막 올라가는 사람들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음역 연습만 했을 때 완전 대학교 다닐 때 저 음역 연습했을 때 4옥타브 레 이렇게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찍고 나니까 필요도 없고 여자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매력도 없고 그러다 항상 진성만 계속 진성톤을 섞는 어떤 소리 저음의 음역 소리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 나진 않는데 그래서 가성은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서 진성 음역대랑 겹쳐졌죠. 그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성은 정말 초초한 음역대 내려가지 않고서는 거의 다 가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설명 안 드렸죠. 진성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 네. 일단 여기서 준비하는 건 영상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동률. 네, 이 김동률 선수 제가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건데 저한테도 다음 주 대선배지만 세미나고 친분도 없으니까 그냥 이동 줄게. 김동률 노래 생각하면 어떠세요? 예를 들면 김동률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난 취했는지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노래 출발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딱 들었을 때 너무 작아서 안 들리잖아요. 아주 멀리까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약간 아주 멀리까지 오르고 싶어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약간 가볍게. 가볍죠? 근데 이 다음에 옛날에 박효신이 나와요. 이 다음에 바로
여기까지만 볼게요. 어떠세요? 조금 이렇게 그 변화의 과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방금 전에 김동률의 어떤 노래에서 아주 멀리가 이거랑 아주 멀리는 걔랑 또 박효신의 약간 두꺼워졌다가 요즘 시대에 넘어오면서 음반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조금씩 가벼워졌다라는 걸 좀 느끼시나요? 우리는 사실 노래를 다 일일이 다 들어봐야 아는 거지만 사실 가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가성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성이 뭘까요? 가성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들 가성은 이거다 라고 나누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바람소리. 비슷해요. 지금 가성 하면 얇고 가늘고 흩날리고 어떻게 말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보여주자면 가성이요. 진성은 뭐예요?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저 주변에서 진성이라고 검색했더니 어떤 문서에 발성 용어에는 진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흉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전 진성이라고 얘기할게요. 진성은 뭐예요? 진성은 그냥 방금 그것처럼 그냥 진하고 꽉 차있고 단단하고 그러니까 내자면 진성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 가성과 진성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가성과 진성으로 나눈 기준은 색깔이에요. 색으로 나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어떤 흐지부지한 지점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가성으로 노래하세요 라고 말하면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이 성대 영상을 볼 건데 성대 영상을 일단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할 때 성대 모양이 어때요? 두꺼워지죠? 동그래져요. 지금 낮은 부분에서 호흡을 풀었을 때 아까보다 접지가 좀 덜 돼 있죠. 근데 아까 하는 거 가성이었어요? 진성이었어요? 가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모양이 어때요? 그죠? 두껍죠? 그냥 호흡이 풀려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소리를 들어보면 가성의 모양이에요. 아까 진성이랑 생각보다 많이 다르죠? 아까 진성은 동그랗고 두껍게 만들었는데 지금 가성으로 딱 올렸을 때 성대가 어떻게 변했어요? 얇고 가늘게 바뀌었어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소리 지금 뭐였어요? 진성이었죠? 진성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소리였죠? 근데 성대 모양이 어때요? 가성과 가깝죠? 그죠? 방금 하는 소리는 접지가 좀 덜 돼 있는 호흡이 풀린 소리예요. 지금 어땠어요? 하는데 진성이 어떤 동그랗게 만드는 모양에서 점점 얇아지고 길어지죠. 지금 방금 이 소리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영상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게 마지막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진성이요? 가성이요? 가성이요? 진성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색으로 구분을 나누면 애매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대의 모양, 성대의 포인트로 진성과 가성을 나누자 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요즘에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레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얇고 가늘어졌을 때 그건 그냥 가성이다. 동그랗고 두꺼울 때 그건 그냥 진성이다. 거기서 호흡이 풀렸냐 호흡이 잡혔냐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성대 모양으로 우리 진성과 가성을 나누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진성이라고 느끼고 고음으로 올라갔을 때 후두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성대 모양이 얇고 가늘게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고음이 나지 않는 이유는 그 가는 진성의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휘파람 어떻게 불어요? 원래 휘파람 잘 못 부는 거죠. 휘파람 불 때 어때요? 굉장히 포인트를 찾죠? 그렇게 뭐 어떻게 찾겠다고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어떻게든 그 휘파람이 입에서 소리가 나는 그 모양을 만들겠다고 엄청 힘을 써요. 모양을 만들고 집중하고 모양을 바꾸고 그죠? 성대도 똑같은 포인트예요. 성대도 그렇게 모양을 조심스럽게 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성 포인트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성대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음색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성대 모양으로 나눠야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고 고음을 내는 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말해서 그냥 가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 고음으로 올라가는 진성도 어떤 포인트에서 울리기 시작하면 그건 가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발성의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아까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좀 목이 안 좋은 상태지만 노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막 가볍게만 부르진 않아요. 굉장히 진한 소리도 많이 내고 힘도 많이 붙이고 그건 이제 제 색깔인 거예요. 저도 이걸 다 할 줄 알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기초 부분을 다 알고 있고 그게 몸에 배어 있지만 그건 단순히 기초니까 그 위에 제 색깔을 그 본인들만의 색깔을 올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리의 포인트를 설명드릴 때는 일단 기초라는 거는 좀 유념해 하시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음은 말하듯이 하면 돼요. 지금 가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가성이라고 말씀드렸는 그렇게 가성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음부터 그냥 뭐 이렇게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실 거예요. 네, 이걸 들어보시고 제가 세미나 하는 걸 좀 들어보시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가수들 노래를 듣다 보면 도입부에 무겁게 부르는 가수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들어보시면 그럼 이 사람도 가성이라는 거? 이 사람도 가성이라는 거? 이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가성과 진성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너무 조금밖에 안 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가성과 진성의 차이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가성은 대체 어떻게 내야 되는 거고 가성은 어떤 느낌인가 이거를 느끼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조금만 팁을 드리자면 그냥 소리 내보시고 소리 내보시면 안 높아도 상관없어요. 안 높아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소리를 내보시면 소리만 듣지 마시고 성대 느낌으로 반복하시면 성대 포인트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노래하게 되면 이게 사실 지금 난 진성으로 내고 있지만 이건 가성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앞전에 가성으로 노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커리큘럼에서 가장 첫날, 제가 처음 갤레스 시작할 때 제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호흡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호흡의 원리 아시나요? 호흡의 원리. 그죠? 코로 숨 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모형에서 유리관은 기관에, 횡격막, 폐, 기관, 기관이었고 폐, 횡격막. 오늘 숨을 쉬어보면 대부분 다 입으로 숨을 쉰다던가 코로 숨을 쉰다던가 라는 느낌이에요, 사실. 근데 호흡을 관장하는 기관은 횡격막. 어렸을 때 이거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긴, 과학실에서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여기 안에 있는 풍선이 부풀게 되죠. 네. 그게 호흡을 하는 원리예요. 고무풍선은 폐를, 고무막은 횡격막을 나타냅니다.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흡기에서처럼 유리병 안의 기압이 낮아져 폐에 해당하는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며 공기가 들어옵니다. 네, 그렇대요. 고무막 그렇죠. 그래서 일단 횡격막으로 당겨서 호흡을 해요. 흡기. 그럼 이제 호흡이 차죠. 해. 노래를 부를 때 성대가 진동을 만들어요. 호흡이 올라와서 성대를 거쳐서 소리로 바뀌는데, 아까도 여기 잠깐 오셔가지고 자기는 고음 올라왔을 때 호흡이 풀려버려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대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 호흡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성대보다는 횡격막이 더 많이 하거든요. 호흡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성대에서 호흡이 4가 올라왔어요. 성대는 진동을 만들죠. 그러면 접지를 잘 못해서 소리로 바꾼 게 이, 호흡이 그냥 바깥으로 새어나간 게 이. 그러면 볼륨이 2라고 봅시다. 4에서 2는 그냥 호흡으로 나왔으니까 그건 소리가 아니죠. 진동은 소리니까 2로 바뀌었어. 볼륨이 2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대를 쓰고 있는 사람이 4라는 볼륨을 내려면 호흡이 8개나 들어죠. 왜냐면 4가 나가고 4가 진동을 바뀔 테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성대를 잘 적지하고 접지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뭐 접지를 해라. 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왜냐면 그 접지를 했을 때 호흡이 그냥 4가 올라와서 4 전부 다 진동을 만들게 돼요. 굉장히 진한 소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과 볼륨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해요. 성대의 접지, 호흡량을 아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고음으로 올라갈 때 호흡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성대가 못 잡는 거. 호흡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조절을 못해서. 맞아요. 조절을 못하는데 그 조절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고음 올라갔을 때 성대가 얇아지죠. 길어지고 얇아지죠. 두꺼울 때보다 호흡을 잡아주는 힘이 약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지금 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뱉으니까 성대가 못 버텨요. 그러면서 못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팍 풀어지겠죠. 머리에서는 안 돼. 성대가 너 계속 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명령을 내리지만 성대는 계속 버티다가 못 버티니까 팍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삑사리. 그 우미탈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성이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되고 가성에 맞는 호흡을 써줘야 돼요. 가성에 맞는 호흡을 써줘야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호흡을 관장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했어요? 횡격막이라고 했죠. 그래서 흔히들 옛날 사람들도 그렇고 배로 노래랑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횡격막은 두 가지를 해요. 호흡을 밀어주거나 아니면 호흡을 잡아주거나. 호흡이 관장한다.
근데 우리는 얇은 성대를 쓰고 있고 이미 우리는 가성이라고 말한 그 어떤 이론으로 봤을 때는 횡격막이 밀어줘야 될까요? 잡아줘야 될까요? 잡아줘야 돼요. 밀어주면 삑사리가 나요. 맞아요. 들어보면 보다 호흡이 많이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죠. 보다 뭐야? 어때요? 호흡을 생각보다 많이 잡고 있죠. 네, 해볼까요? 이렇게. 횡격막으로 호흡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 성대가 버틸 수 있을 정도까지만 올려주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풀린 가성, 잡힌 가성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방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풀린 가성, 가성으로 노래 부르셔야 돼요. 가성으로 해야 돼요. 그 얼마 전에도 저 오픈 카톡 하잖아요. 1대1만 딱 올려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노래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분이셨었는데 노래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이렇게 불러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성으로 했고 저는 고음을 잘 내는 게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큰 어떤 가성에 대한 오류예요. 오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성과 진성의 차이를 완벽하게 숙지 못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음역대를 설명드리면서 어떤 변화 구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리를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진성에서 가성 구간으로 변하는. 근데 변했을 때 뭐가 붙어줘야 돼요? 여기서 성대가 버틸 수 있는 압력, 횡격막이 잡아주는 배힘, 그것들 붙으면서 후두가 떨어지고 후두 안착이라고 설명드릴게요. 후두가 안착이 되고 그러면서 진성톤이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그래서 이제 가성이 진성스럽게 나오는 게 잡힌 가성이라고 말씀드리죠. 흔히 알고 있는 가성은 가성이 그냥 그건 가성이 아닙니다. 못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쓰는 가성이고요. 그래서 그건 풀린 가성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야금, 중음, 강음이라고 하는 건 제 레슨에서 쓰는 용어예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일단 가성의 길을 만들어야겠죠. 가성 길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아까 뭐였어요? 압력과 뭐 볼륨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연습할 수 있는 야금이에요. 뭐냐면 이런 느낌으로 되게 적지가 잘 되죠. 가성이고 어때요?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뭐 하는 거 어떻게 하시겠지만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바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는데 중음이란 부분에서 지금 길을 만들었잖아요. 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확장된다, 가성이 확장된다라고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도 에서 밑으로 내린 거 달라지죠. 포인트가 확실히 완전 가성에서 진성 포인트를 가져가려면 포인트는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가성이 확장된다라고 설명드리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야금이라는 소리로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갖고 오는 이사를 하는 거죠. 일단 가성의 소리를 갖고 와야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가성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뭐 갖고 와야 돼? 호흡 막아야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그 다음에 미칠 여기 열었죠. 이거 왜 열었어요? 이거 안쪽에 왜 열었어요? 공명 때문에 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아까 야금하면서 어땠어요? 미칠 호흡을 이렇게 눌러서 베이싱으로 살짝 잡았죠. 그러니까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씩 어려워요.
단순히 그냥 쉽게 세미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이게 무작정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어려워요. 대신에 하나만 기억하면 쉬울 수 있어요. 이게 가성이다라는 포인트만 갖고 있으시고 큰 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욕심만 있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강음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진성의 소리랑 가까운 거예요. 진성의 소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식만 달라서 우리는 가성이다. 그래서 그냥 아까 미칠 때 사랑했던 기억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그냥 강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음으로 대부분 노래를 부르고 강음으로는 포인트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질문 좀 바꾸고 갈까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강음의 포인트가 뭐예요? 네? 강음 포인트. 강음의 포인트는 아까 성대영상에서 나온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아까 성대영상 보셨을 때 가성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진성의 고음의 성대 모양이 사실 가성과 비슷하잖아요. 거기에서 후두가 떨어지면서 후두가 안착되면서 왜 후두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자꾸 안착이라고 제가 계속 바꿔서 말씀드리냐면 고음은 후두가 그냥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손 대보시고 그냥 찌끄맣게 이렇게 올라가죠. 네. 떨어지죠. 그냥 저음을 내면 후두는 떨어지게 되고 고음을 내면 그냥 후두는 올라가게 됐어요. 네. 아까 성대영상 봤을 때 고음으로 올라갔을 때 성대가 얇아지는 건 후두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후두가 올라갔다는 건데 그냥 무작정 올리면 안 이쁜 소리가 났죠. 안 이쁜 소리가 나요. 근데 거기에서 후두를 안착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올라가지 않게 안착을 시킨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가성으로 바뀌었죠. 가성으로 포인트는 바뀌었는데 소리의 어떤 질감은 계속 진성톤을 가지고 있죠. 그게 안착이라는 거예요. 점점 후두가 계속 올라가는 걸 막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막는 건데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그럼 어떤 강음의 포인트는 어디냐 라는 어떤 질문에서는 포인트는 비슷해요. 사실 똑같아요. 고음으로 올라간 그냥 가성 포인트인데 거기에서 후두의 안착이라는 것만 잘 해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유지한다 라는 느낌만 가지시면 진성톤이 자연스럽게 붙어요. 진성은 동그랗고 두껍게, 가성 얇고 길게 얇고 긴 상태에서 후두를 안착시키니까 후두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진성의 모양처럼 약간 가늘지만 살짝 두껍게 너무 가늘기보다는 살짝 동그랗게 그래서 우리는 가성이지만 가성 기반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진성톤을 진성의 느낌을 쓰기 위해서 후두를 안착시키고 진성의 모양과 조금은 흡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그렇게 엄청 흡사하진 않지만 진성의 어떤 요소들을 조금은 섞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제 커리큘럼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이거 정도는 설명드리고 싶다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일단 남자분들 축구 좋아해요. 축구 좋아해요. 슛을 찬 거예요. 그럼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봐. 보죠. 다 봐요. 강도 치고 치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다 봐요. 농구 던졌을 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다 보죠. 근데 문제는 노래할 때는 안 듣는다. 자기 소리가 없던 거지. 왜?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내뱉자마자 그걸 모니터링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모니터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 스스로가 뱉은 다음에 그걸 본인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모니터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모창을 다죠. 성대모사를 잘합니다. 왜? 뱉자마자 제가 그거 온 것 같거든요.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창이랑 그런 거 잘해요. 그게 이제 자기 소리에 대한 집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게 본인 스스로가 연습을 하는 건 기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때문에 이런 분들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녹음이랑 영상 촬영이요. 이게 생각보다 객관적이죠. 녹음하고 나서 봤어. 녹음하고 나서 딱 봤는데 별로죠, 그죠? 맞아요. 소리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시 하죠. 맞아요. 못했다. 다시. 딱 찍었는데 너를 너무 못한 거야. 못했다. 다시.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습관의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별로야. 왜? 어디가? 그러면 원곡은 어떻게 부른 거야? 원곡 가수는 대체 여기서 어떻게 부른 거지? 나는 왜 이런 거지? 나는 듣는 귀를 늘려줘야 돼. 그래서 녹음이랑 영상 촬영이 굉장히 생각보다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안 좋은 습관을 계속 소림사에서 계속 한 자세에서 계속 기초 막 했더니 땅 파인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영화에서? 없나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제가 제 스스로 너무 봤는데 안 좋은 거 한 번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습관을 계속 했을 때는 안 좋은 습관의 전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음과 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사실 나 정말 못했다. 다시 하자가 아니라 왜 못했는가? 어떻게 다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보컬 트레이너 이거는 항상 제가 영상을 찍을 때나 뭐 세미나를 할 때나 항상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얼마 전이 아니라 꽤 오래된 얘기들도 많은데 저한테 노래를 배우다가 대학교에 가게 되고 대학교에 갔더니 잘 실력이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학원을 나가게 됐어요. 학원을 나가게 돼서 2달 배우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성대 결절에 걸려서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지금 제가 오늘 가성입니다. 소리 이렇게 내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소리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저만의 어떤 전유물이지는 않아요. 가성이라는 포인트. 뭐 저란 사람 때문에 어떤 다른 무언가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가성이라는 포인트로 노래하자는 제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되게 굉장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고. 근데 문제는 저기 떠있는 제목처럼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 주관적인 모니터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 한두 달 배우면 바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노래를 배우실 때 한두 달 정도 딱 배우셨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건 괜찮아요. 실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망가진다. 내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그거는 바로 선생님을 바꾸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잘난 사람이고 다른 선생님은 못 받으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 학생들 중에 그렇게 망가져서 온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렇게 망가져서 2달 배우러 갔다가 저한테 1년, 2년 배워가고 간신히 제자리로 돌아간 친구들도 있어요. 한번 망가지는 건 금방이지만 고치는 데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은 쓸데없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제가 설명하는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네 감사합니다.